누가 오시는지 다 알고 오신 거죠? 임종건 감독님이랑 여러분 지금 방금 보신 더 테이블의 두 번째 에피소드를 멋진 연기로 저에게 보여주신 정은채 배우 그리고 전성호 배우님까지 세 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할까요? 잠시 무대가 런웨이로 바뀌는 풍경을 우리가 봤네요. 일단 오늘 관객 여러분 정말 많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감독님부터 정은채 배우님, 전성호 배우님 차례대로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테이블을 연출한 김종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주 오는 곳인데 좋네요. 저희 배우들이 많은 덕에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재미있게 다른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배우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테이블에서 경진 역을 맡은 정은채입니다. 채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신입기도 자주 오는데 조금 감회가 또 새롭네요. 이렇게 GD로 만나뵙게 돼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더 테이블에서 민호 역을 맡은 전성호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가 처음이에요. 극장에 있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고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 걸 알아서 굉장히 기쁘고 네, 아무튼 모든 게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영화 보고 나면 커피 되게 마시고 싶잖아요. 커피를 부르는 영화인데 정말 그야말로 여기가 전체 카페라면 뭐 커피 한 잔씩 하면서 얘기를 도란도란 나누면 훨씬 좋을 만한 영화인데 오늘 관객 여러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큰 극장에서 시비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 다 같이 카페에 앉아있는 기분으로 얘기를 같이 나눠보면 좋겠고요. 일단 영화를 다 좋게 보신 것 같네요. 들어오면 표정들을 보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어느 정도의 호감을 갖고 계신지가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 영화에 무척 만족하고 촉촉한 감성에 가득 젖어 계신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영화들은 이 영화처럼 사건이 아니라 어떤 인물의 사연과 그들의 감정과 말과 말 사이의 여백 같은 것들로 서로를 좀 이끌어가는 영화들이 있는데요. 그걸 찬찬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고운 시선이 느껴지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한된 공간, 뭐 하루라는 시간, 그리고 두 명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기본적인 설정을 가지고 배우들을 바꾸면서 이야기를 진행시킨다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어려운 작업을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해낸 영화가 바로 더 테이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최소한의 장치들이 영화 제작을 둘러싼 감독의 고민의 결과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작품을 구상한 계기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더 테이블이라는 영화를 처음에 구상한 거는 최악의 하루라는 그 전 영화에 작년 이맘때 그 영화도 개봉을 했는데 그 영화를 찍기는 2015년 가을에 찍었어요. 찍고 후반 작업을 하던 중에 쓴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그 최악의 하루와도 닮아 있고 또 어느 면에서는 또 최악의 하루에서 해봤지만 거기에서 뭔가 또 다른 걸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이 연쇄적으로 생각난 것들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만들어지는 거를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않고 언제 만들지에 대한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다음의 과정으로 해서 그 시나리오를 썼어요. 쓰고 나서 어쨌든 거기에 8명의 배우가 있고 그 4명의 여배우가 중심축이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해놓고 너무나 쉽게 캐스팅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만들게 됐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이게 상업 영화로 만들어질 수 있는 포맷은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합리적인 제작 방식으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실제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찍었어요, 전체를. 그래서 뭐 한예리 배우랑 김영 선생님 나온 에피소드만 1회차로 하고, 나머지 에피소드 배우들 2회차씩.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틀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을 수도 있었지만, 그 이틀 안에 꽤 긴 분량의 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들한테는 또 유연 부담도 있고 고민도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 또 다 배우들이 좋은데 그 안에서 또 잘해야 되잖아요. 자기 에피소드에 대한 것들은.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지만, 뭔가 그래서 긴장도 되게 많이 되는 작업이었고, 저한테도. 하지만 굉장히 즐겁게 작업했던 영화입니다. 지금은 작업실에서 따로 작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때는 서촌에서 각종 커피숍을 다니고 시나리오를 치는 분이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험이 아마 이 영화의 스토리를 구상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라는 짐작도 좀 해봅니다. 네, 그렇죠. 제가 최악의 하루도 그렇고, 더 테이블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제 일상이 뭔가 시나리오 쓰려고 어디 카페에 나가서 쓰다가 걷다가 한 걸로 해서 제가 걷는 로케이션지를 가지고 찍은 게 최악의 하루고, 제가 카페에 앉아 있을 때에 뭔가 그런 경험들이 그런 카페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져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배우와 영화가 너무 찰떡처럼 잘 어울려가지고 이걸 찍으려고 태어난 게 아닐까라는 오바의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는데, 정은채 배우가 두 번째 에피소드에 나오는 걸 본 순간 그런 생각을 하고야 말았어요. 이 배우는 정말 이 영화의 첫 줄이 쓰여지는 순간부터 어쩌면 이 영화는 인연이 시작됐을 수도 있겠다. 너무나 굉장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은채 배우는 김종관 감독님과의 작업은 처음이시지만 이 프로젝트를 굉장히 반갑게 느끼고 흔쾌히 출연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 작품에 끌리셨어요? 제가 테이블에는 마지막 4명의 여자 배우 중에 마지막으로 합류하게 됐는데, 세 분이 김종관 감독이랑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같이 가야겠다. 근데 재밌는 게, 저도 이제 배우가 셋이 먼저 됐고, 그러니까 3명의 배우가 되고 나니까 그 한 명도 되게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이 뭔가 그런 되게 구색이 좋아야 되는데 라는 고민들을 하던 차에, 실제로 저희가 캐스팅에 대해서 리스트에 정은채 배우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연락할 방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고민하던 차에 어떻게 되게 운 좋게 정민이 배우랑 또 잘 알아가지고, 나머지는 직접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유연이한테 먼저 받았나? 그때 감독이 외국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보고 전 두 번째 에피소드, 제가 연기한 두 번째 에피소드가 되게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데 누가 하게 되려나 이러다가 감독님이랑 연락, 그러고 보면 유연이가 에이전시처럼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걸 수도 있는데, 캐스팅 디렉터는 네, 그래서 서촌의 카페에서 감독님을 만나뵙고, 아주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고 이야기도 잘 통했고, 그리고 감독님 전작들을 즐겁게 봤었고, 그리고 굉장히 지지하는 팬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영화가 그 8명의 배우들, 특히 4명의 여배우들의 갈증을 어떤 부분에서는 시원하게 좀 해결하게 해준 작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정은채 배우 영화를 촬영하시면서 뭔가 좀 안에 있던 게 해소되거나 좀 갈증이 시원하게 풀리거나 느낌 같은 거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연기하면서는 되게 답답했는데 쉽지 않은 연기죠. 답답해가지고 물론 뭐 극중의 스토리는 그랬지만 결말은 또 굉장히 흔쾌히 즐거운 마음으로 결말이 아닌 결말이 그런 기분으로 카페를 나서서 즐거웠고, 그리고 촬영하는 동안에는 모든 배우분들이 그랬겠지만 좀 열린 마음으로 작업에 참여해서 2회차 짧은 촬영 기간이었지만 늘 좋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현장에 있어서 즐거웠어요. 전성호 배우는 놀랍게도 이 영화가 스크린 데뷔작이죠. 우리가 왜 이 배우 여태 스크린에서 보지 못했었나라는 안타까움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마스크가 좋고 영화적인 얼굴이라는 생각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리고 오늘 좋아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군요. 보통 무대 작품을 할 때는 굉장히 좀 강렬한 톤의 작품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뭐 스릴이라던가 곧 다시 공연에 올라간 엘리펀트 송이라던가 블랙메리 포피스 같이 조금 다크하고 좀 굵은 톤의 작품들에 주로 출연하셨는데, 이 영화는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톤 자체가 예쁜 영화잖아요. 물론 그 안에 감정들은 조금씩 날서고 어두운 감정들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영화 연기가 처음인데다가 이렇게 말랑말랑한 작품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우가 힘을 좀 많이 빼는 작업들이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사실 촬영은 1년 전에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다른 공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촬영을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이제 스크린, 이제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할 때는 말씀하셨듯이 힘을 좀 많이 빼고 좀 최대한 자연스럽고 상황 자체도 굉장히 일상적인 거라서 그런 걸 많이 노력을 했는데 참 그때 살기를 많이 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사랑한다고 쳐다봤는데 모니터를 봤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내가 왜 저렇게 쳐다봤을까? 이게 카메라라는 게 신기한 게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앵글에 따라서 저의 그런 느낌이나 시선이 굉장히 다르게 보인다는 걸 처음 경험하고,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촬영하기 전부터도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일상적으로 편하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남자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까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살기 빼고 일상적으로 편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네. 김종관 감독님은 전성호 배우 인터뷰 영상을 보고서 이 배우의 매력을 캐치하시고 캐스팅을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인터뷰 영상인지 무엇을 보셨기에 역할을 제안하셨어요? 유튜브 같은 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데서 뭔가 그냥 편하게 그냥 자기 이야기 하는 인터뷰 영상이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어쨌든 배우 전성우라는 사람의 이 본연의 모습 있잖아요. 그런 행동들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이 그 매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호감이 있어서 이 민호란 역이 되게 좀 어느 면으로 되게 밉상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잡아주고 그 사람의 매력으로 보이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고민이 많았죠. 예. 우리 영화가 이제 클로즈업이 많아서 되게 당황하긴 했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의 그런 살기를 저도 느꼈고 그래서 이 눈빛이 너무 좋다. 이 눈빛이 좋은데 되게 이 눈빛은 다른 영화에서 하면 되게 좋겠다. 그거를 이제 좀 조절을 했죠. 뭔가 그 느낌들을 찾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되게 재미있었고.
영화 촬영 현장이라는 게 그 영화를 보시는 순서대로 워낙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제작 환경에 따라 뭐 마지막 장면을 먼저 찍기도 하고 배우들이 처음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바로 키스씬 찍기도 하고 뭐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안에 촬영을 배우들의 분량을 모두 맞춰야 했기 때문에 처음 만나서 두 배우가 이틀 동안 딱 연기를 하고 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완벽한 호흡이 보였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데 오히려 그 영화에서 두 사람이 약간은 서먹하고 서로의 감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서로의 말 한마디 감정이 계속 변화하고 이렇게 좀 서먹서먹한 사이로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두 배우가 이틀 안에 서먹서먹한 상태로 촬영하는 게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처음 만나셨을 때 인상 같은 것도 좀 궁금하고 서로의 호흡 이런 것도 좀 궁금하죠? 호흡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할 게 없이 그냥 어쨌든 저는 낯선 환경에서 조금 빨리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상대 배우에게 누가 되지 않게 이 영화에 누가 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의 상황과 상태를 잘 받아주셔서 저 또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생각한 어떤 아니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할 수 있었던 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정은채 배우님 어떠셨어요? 저는 서울 씨를 감독님께서 그 영상 인터뷰 영상을 이 배우랑 하게 될 것 같다 그러고 이제 영상을 봤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느낌이나 표정 같은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캐릭터랑도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바른 청년 같은 그런 느낌? 진중하고 실제 모습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느낌이 캐릭터랑도 잘 어울려서 현장에서 편하게 촬영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그 4개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 두 명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마다 반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클로즈업이 쓰인 양상이 조금씩 다른 걸 아마 오늘 보셨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그 전 남자친구가 던지는 그 물색 없고 눈치 없는 그 말들에 여배우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 두 번째 얘기 같은 경우도 남자가 던지는 말들에 그 어떤 표정을 경진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리액션이 중요한 클로즈업이 쓰였는데 아무리 여배우의 미모가 뛰어나다고 해도 그렇지 그렇게 극단적인 클로즈업을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쓰실 줄이야. 근데 그 카메라 앵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제한된 장소고 하나의 테이블 안에서 계속 벌어진 얘기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당장 카메라를 들고 찍으려고 해도 뭐 이렇게 찍거나 창밖에서 찍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클로즈업 양상을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앵글을 만드셨을 텐데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정은채 배우의 클로즈업이 유난히 많이 쓰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감독님께 여쭤보세요. 네, 제가 이 이야기 자체를 또 하게 된 게 이제 최악의 하루에서도 대화씬들이 있어요. 네, 뭔가 이렇게 걷고 역동적인 장면들도 있고 풍광샷도 있고 한 영화지만 이거는 그와 다르게 클로즈업들로 되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최악의 하루에서 제가 이준 배우하고 이제 그 한예리 배우하고 둘이서 길게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찍을 때 재미있더라고요. 예. 그런 어떤 미세한 차이에서 뭔가 이렇게 대화의 재미를 만들어 나가는 걸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라는 게 이 영화를 가지고 있는 이 영화를 접하는 거였고 또 이 영화를 접할 때 이 영화는 클로즈업의 영화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많은 대화들이 있는데 그 대화들도 중요하지만 그 대화에 반응하는 표정들을 쫓아가는 그런 톤의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뭔가를 확대하는 스토리텔링 자체도 그렇잖아요. 그 한 부분만 확대해서 보여주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데 뭐 어쨌든 그 영화의 형식 자체로
그렇지만 영화가 각각의 대화신들을 다 똑같이 찍으면 지루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의 장편 영화고 하나의 공간에 나오는데 그렇다고 또 서로 스타일을 달리해서 다른 감독이 찍은 영화처럼 돼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스타일은 같으면서도 에피소드별로 미묘하게 좀 다르고 그 변화들로 해서 관객들이 계속 뭔가에 몰입을 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런 쪽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고, 첫 번째 에피소드나 두 번째 에피소드나 더 어떤 배우들의 리액션이 중요한데 처음은 그들이 어떤 몸으로 하는 거라면 뭔가 표정이라면 좀 더 두 번째 에피소드는 표정들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은채 배우가 맡은 경진이라는 역할이 그 어떤 눈빛을 피하고 맞추고 어색해하고 이런 데에서 그런 반응들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에피소드에 비해서 좀 비슷한 듯하면서 좀 더 들어가는 앵글을 짰죠. 각 배우들이 등장하는 게 한 15분 정도씩 할애가 아마 됐을 것 같은데 그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정은채 배우는 그 극단적인 클로즈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을 이끌어가는 것 같은 엄청나게 쪼개지는 감정들을 연기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클로즈업 안에서 이 사람이 기대하고 실망하고 다시 뭔가 들뜨고 아프고 이런 감정들을 정말 초단위로 계속 바꿔가지고 미세하게 연기를 하셨어야 했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경험이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하지만 재미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굉장히 감정을 쪼갠다는 게 어떠셨어요? 힘든 작업이었겠죠? 네, 영화관에서 스크린에서 영화를 보니까 정말 극단적인 클로즈업을 당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클로즈업 컷들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카메라 앵글에 갇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그런 약간은 답답한 그런 기운이 그때 그 상황이랑도 뭔가 좀 부합이 되어서 연기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거나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없었어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배우가 감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나 봅니다. 관객 질문 오늘 많으실 것 같아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길게요. 질문 다 생각해 주시고요. 사실 카페에 가서 메뉴를 주문하는 것도 그 사람의 성격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로 생각이 들거든요. 에피소드마다 각자 인물들이 다른 메뉴들을 선택을 하고 테이블마다 다른 음료들이 놓이는데요. 이 두 배우가 출연한 두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커피와 초콜릿 케이크가 놓입니다. 이게 그 인물들을 상상하시면서 떠오르는 직관적인 메뉴였는지 궁금해요. 네, 배우들 캐릭터에 따라서 음료를 선택을 했고 또 배우들이 서로가 단절되느냐 아니면 서로가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음료가 같거나 다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있는 영화의 어떤 소품들이 좀 영화 되게 그 한국관에서만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몇 개 안 되는 어떤 소도구들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나오는 어떤 물건들 정은채 배우가 했던 뭐 시계라든지 뭐 그런 소품들에도 신경 많이 썼죠.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 텐데요. 미리 양해를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오늘 관객분들이 많이 오셨고 질문하실 관객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서 물어보고 싶으신 게 많으시겠지만 죄송하지만 한 개씩만 질문을 좀 부탁드릴게요. 양해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마이크를 드릴까요? 제가 이럴 때 쓰면 굉장히 치사한 방법인데요. 정은채 배우님 어느 분께 제가 첫 번째로 질문을 받아볼까요? 저기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오셨나봐요. 네, 손들고 계신 거거든요. 오늘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제가 최악의 하루도 되게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근데 그 한예리 배우가 연속 2번이나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두 영화에서 은희라는 이름을 또 같게 사용하셨죠? 어쨌든 저희 테이블이라는 영화에는 같이 했던 배우도 있고 처음 만난 배우도 있고 8명의 배우 중에는 정유미 배우하고 한예리 배우가 저랑 전에 같이 작업을 했던 배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같이 전에 작업을 했던 배우에 대한 거는 다른 배우들도 생각을 해보면 그 전성우 배우하고 정준원 배우를 빼고는 연기하는 걸 그 전에 봐서 제가 연기적인 이미지들을 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배우와 캐릭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식으로 말을 할지에 대해서 가늠하는 게 있고 게다가 이제 같이 작업을 해본 배우는 또 그 스타일적인 면에서 서로 어떻게 이야기들을 맞춰 나가고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편한 게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같이 했던 배우들한테 시나리오를 주는 거는 또 어려운 것도 있어요. 예, 마음이. 왜냐하면 그 전에 했던 거와 거의 비슷하거나 답습하는 거를 하고 서로 간에 재미가 없을 거를 요구하는 거는 이게 서로가 되게 어색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은희라는 같은 이름을 쓰긴 하지만 그 최악에 했던 은희와 어느 정도는 연결되면서 또 다른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예리 배우랑 재미있게 이걸 주면 좀 재미있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배우들한테 어쨌든 시나리오를 주면 되게 많이 걱정을 해요. 이렇게 미리 짐작해서 주지만 또 깔까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 좀 가늠했을 때 그래도 이 배우가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어쨌든 시나리오를 한번 보여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예리 배우도 본인이 또 은희로 나와주는 또 색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재밌게 받아들여준 것 같습니다. 최악의하루에서 한예리 배우가 연기한 은희 같은 경우는 또 이 에피소드와 마찬가지로 거짓말, 진실 사이에서 되게 오묘하게 줄타기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죠. 최악의 하루를 관객분처럼 보시고 이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영화로 처음 한예리 배우와 김종관 감독의 호흡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최악의 하루도 꼭 가셔서 IPTV, 다운로드 등등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영화거든요. 두 번째 질문 받아볼게요. 전성우 배우님, 저희 어떤 분께 마이크 드릴까요? 네, 손 들고 계신 분들 앞자리에요. 네. 이 개봉날 보고 이번 소원은요, 그 감독님 두 번째, 세 번째 에피소드 넘어갈 때 참으로 치는 남자가 무슨 제가 잘못 봤는지 감독님 같다고 해서 크레딧은 없더라고요. 노트북은 아닌 것 같고. 혹시 그런 간단한 아주 간단한 거 하나 더 할게요. 그리고 그 연우진 씨 촬영 안에서 뭐가 들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되게 눈썰미가 좋으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무수히 많은 카페를 다 다녔고 제가 사실 다니는 카페는 그 카페처럼 이쁜 카페라기보다는 와이파이 되고 전원 스위치가 꼽아지며 의자가 편한 그런 데면 저는 이제 가서 앉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곳에서 앉아서 뭔가 작업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인상을 보잖아요. 그들이 어떤 상념에 젖어 있기도 하고 그냥 문득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연을 가졌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런 게 아무래도 이 이야기의 근간이 됐을 것 같기도 하니까 제가 거기에 이제 그 카페에 드나든 무순한 사람 중에 하나로 앉아서 노트북으로 뭔가를 끄적거리고 있으면 나나
나를 아는 사람들도 재밌게 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뭐 이게 큰 의미는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뭐 이렇게 제가 뭐 히치콕처럼 영화에 뭐 제가 계속 등장하고 이러진 않는데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뭐 그거 들어간다고 누가 혼낼 사람도 없고. 연우진 배우가 연기한 인물 찬장에 뭐가 들어있나요? 그때 이제 해경은 홍차를 마시고 있고 술 마시고 숙취에 홍차가 전 좋더라고요. 술 한잔하고 왔다 그러고 근데 그 어떤 색감이나 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홍차랑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 연우진 배우는 거의 운처럼 커피를 마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두 배우도 똑같이 커피를 마셨는데 그냥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카페가 사실 있는 카페가 아니죠? 공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네. 그 카페는 본의 아니게 뭐 첫 번째 그 최악의 하루는 제가 의도적으로 저희 동네를 썼는데 그 테이블은 본의 아니게 저희 동네에서 했죠. 최악의 하루 하다 보니까 저가 사는 동네니까 협조가 잘 되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뭔가 그 동네에서 했고 어쨌든 시나리오 상에 나온 데가 너무 번잡한 길도 아니고 그 사연들이 다 적당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조용한 주택가에 요즘 많은 어떤 요즘 카페에도 개성 그럭저럭 분위기가 있는 그런 요즘의 카페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나름의 좀 개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여기가 플로리스트 작업실이어서 그런 큰 화초들이 많았어요. 화분들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하면 좀 그래도 약간의 개성을 주면서 요새 사람들이 많이 보고 또 조용한 주택가에 오가면서 쉴 수 있는 카페의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고 저희가 뭐 영화가 예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어느 카페를 영업을 안 하게 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카페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카페를 꾸몄죠. 실제로 가보고 싶은 분위기여가지고 존재하는 곳이면 아마 그 카페가 미어 터졌을 텐데 존재하지 않는 카페라니 아쉽습니다.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이번에는 김종건 감독님이 한 분씩 맡겨주실까요? 뒤에 손을 번쩍 드신 분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뒤돌아보시는 분. 네. 최악의 하루에서 임신 배우 역할을 했고 여기서 임진처럼 연기하시는 역할도 그렇고 짜증을 유발하는 캐릭터라고 저는 되게 너무 재밌고 인상 깊어요. 혹시 그런 캐릭터를 영감을 주는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는 건지 감독님 연애 스타일이실지 아니면 카페에서 보고 들은 캐릭터 중에 하나인지 궁금해요. 일단은 뭐 어느 면으로 사람은 더한 실수도 하지만 또 이 극화해서 좀 저는 이 과장을 좀 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떤 그런 리얼리티한 흐름이 있는 거 안에서 하는 거고 제가 이야기 안에서 이제 좋아하는 캐릭터 자체가 좀 이렇게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뭔가 뭐 그런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리고 되게 나약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 근데 이제 공교롭게 그 이진 배우가 했던 거기서 이제 거기도 이진 배우가 했던 역할 이름이 문철인데 그리고 이제 그때 해놓고 이진 배우가 그랬어요. 소개를 할 때 언론 저는 희대의 악역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창석이라는 역할이 좀 그런 게 좀 될 수 있겠다.
좀 그런데 이제 그런 캐릭터들은 저도 어떨 때 눈치 없을 때가 있겠지만 제가 좀 거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좀 사람 눈치 없는 거에. 근데 이제 그런 거와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애와 뭐 이런 것들이 살면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사람의 어떤 결함을 보고 나면 내 스스로의 어떤 결함들에 대해서도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 그 이야기를 쓰다 보면 어떤 캐릭터는 좀 더 제가 밉게 보고 뭐 이렇게 냉정하게 보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캐릭터들은 뭐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가는 어떤 길에 대해서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다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이렇게 사람 사이에 되게 좋은 면만 보고 살 수가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단점을 보는데 그 사람의 단점을 보고 나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멈출 때가 있고 그 사람의 단점을 봤지만 그거를 내가 허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관계를 계속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관계가 깊어지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것들은 소통이 불가하고 단절이 되고 어떤 부분들은 그래도 계속 가면서 그들의 사연이 이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최악의 하루 개봉할 때 감독님이 각종 GB와 인터뷰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얘기인데 그 남자 캐릭터 둘 중에 누구를 더 닮았냐고 실제 본인 스타일이 라고 하시면 꼭 대답하시길 저는 사실 은희랑 가장 닮았어요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김종관 감독님의 실제 연예인 스타일이나 거짓말의 양상 등등이 궁금하시면 최악의 하루 은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사이드로 이번엔 한번 가볼까 봐요. 여기 계신 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아계신 분이군요. 동선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먼 곳에 감독님 영화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저는 아줌마랑 카페 가면 절대로 차를 남기지 않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주인분이 말로는 맛있다고 그러는데 다 남기더라고요. 물론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의도인지 왜 남깁니까? 아까부터 이들이 너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뭔가 마실 틈이 없이 말을 하고 뭔가가 끝났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그렇게 재밌네요. 왜냐하면 저는 뭐 이야기를 어떨 때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그냥 호불호 만들어낸 이야기고 뭐 여기 있는 게 저랑 그렇게 닮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을 할 때가 있는데 저는 음료수를 많이 남기는 편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생각을 해보면 다 음료수를 남기고 두 번째 에피소드에 케이크를 남긴 거는 좀 의미는 있었죠. 아예 안 먹잖아요 케이크 자체가. 안타까운 탈식들이 막 맛있는 거 앞에 두고 말만 하고 끝나는데 그런 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배우분들께 그러면 이걸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 시나리오에 그 음료나 케이크에 대한 질문이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었는지 좀 궁금하죠. 예를 들면 뭐 이 대사를 하고 한 모금 마신다, 뭐 민호 커피잔을 만진다,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있었을지 궁금해요. 그 앞에 놓인 차와 뭐 케이크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은 어느 정도로 자세히 묘사가 돼 있었어요? 시나리오에는 일단 따뜻한 커피 2잔과 초콜릿 케이크에 대한 그 묘사하는 대사가 있어서 그거는 있었고 중간중간에 그렇게 디테일한 액션에 대한 지시는 없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연기하실 때 한 모금이라도 제대로 드시긴 했어요? 그게 궁금하네요.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네, 말하느라 먹을 시간하고 먹지 못했습니다. 다음 질문도 받아볼까요? 이쪽 사이드로 이번에 한번 가볼까요? 네, 맨 앞에 계시는 관객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호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보이는 대로 막 인형 사고 거울 사고 그랬던 기억은 없는데 네, 나중에 한번 꼭 해보겠습니다. 네. 본인을 위한 기념품을 사오는 스타일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뭘 잘 안 사요. 네, 그냥 그냥 가서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왜 웃으시죠? 가만히 있는 게 웃기진 않을. 네, 가만히 있고 그냥 거기 날아가면 다른 나라 가면 그냥 보느라 어떤 기념품 이런 거는 잘 안 사게 되는 것 같아요. 뭘 사지 않으신다니 김생민의 영수증에서 영수증이 그레이만 계속 나고. 아, 스투핏. 그 정도는 아닌데 예전에는 좀 샀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단순하게 뭐 부모님을 위해서 뭐 누군가를 위해서는 샀는데 최근에는 뭘 딱히 그냥 정말 필요한 거, 이 나라에만 있다, 정말 이거는 여기서는 꼭 사야 된다 이런 추천받는 거는 사는데 집에서도 기념품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김종관 감독님 한 분을 지목해 주시죠. 어떤 관계로 질문을 드릴까요? 아까부터 계속 들고 계셨는데 체크무늬 이제 가운데 정 가운데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잘 봤습니다. 네. 질문할 게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여자분 그 뒷머리 모습이 나오는 그 이미하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그 임수정 분하고 그 영진이 나왔을 때 그 약간 장면들이 몇 년 동안 결혼 미신시다라는 그 장면이 많이 떠올라가지고 괜찮은 거 좀 하고 마지막으로 그 뒷거리에 떨어진 꽃잎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처음에가 처음 질문이 뭐였죠? 뒷모습. 뒷모습. 네. 저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8명의 주인공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4명의 여배우들 그리고 또 김혜옥 선생님까지 그 5명의 여성 캐릭터들이 뭔가 이렇게 관통하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들이 그 테이블 앞에 놓인 꽃도 되게 의미 있게 보잖아요. 그들만. 네. 그런 것들이나 그 5명의 여성 캐릭터들 뒷모습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의도를 한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 자체가 4가지 사연이 있지만 그게 하나의 영화로 묶이고 보여주기를 바랬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뭔가 관통되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재미있는 거는 제가 그 영화를 찍을 때 매번 이제 그 같은 테이블에 배우들이 계속 같은 의자에 배우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정유 배우가 앉아 있고 그 다음 날은 정은실 배우가 앉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되게 개인적으로도 재밌으면서 이게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또 저 스스로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어지기 위해서 한 부분들이고 저도 이제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런 결혼은 미친 시다 같은 그거와 좀 되게 닮은 에피소드일 수 있겠다. 예, 뭐 만들고 찍을 때는 의식을 못했는데 해놓고 나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그런 무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거리에 떠진 봄꽃도 여기에 나오는 그 소득으로 놓여 있는 그들 앞에 있는 꽃에서 이 이야기들이 관통되고 그 꽃들이 나중에 운철에서 찢겨지잖아요. 이 이야기 자체는 저는 되게 쓸쓸한 영화라고 생각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봄꽃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재미있는 게 사실은 저희가 에피소드가 지금의 1, 2, 3, 4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2가지 안을 생각을 해놓고 찍었는데 하나는 그 경진과 민호 에피소드
옆에 있는 두 분이 하신 그 에피소드가 먼저일 수도 있고, 뭐 근데 이제 최종의 선택에서는 그래서 이제 지금 거에서는 그 카페 주인이 꽃을 테이블에 놓는 걸로 영화가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도 우리가 유일한 딜리티드 씬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제 주변에서는 그 잘린 장면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게 처음에 이제 막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이제 이제 약간 추운 데서 이제 계절이 변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은채 배우 경진이 옆에다가 꽃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오면 민호가 그거를 이렇게 떼어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꽃을 붙이고 다니세요? 어디서 떨어졌나 봐요. 참 이쁘셔서 꽃도 맡고 다니고 나는 새똥이나 맡고 다니는데 그러면 새똥 맞아본 적 있어요? 그러면 네. 제가 군대에서 독수리똥도 맞아본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하는 그 귀여운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에피소드 자체가 되게 밀착을 하고 뭔가 그 안에 공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소 에피소드를 좀 무겁게 시작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 전체의 어떤 완급을 위해서 처음에 좀 짜증이 나긴 하지만 유머가 있는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를 해서 진행을 한 다음에 그런 전체적인 완급을 하려고 그 에피소드가 그 유일하게 잘린 거지만 참 귀여웠는데 둘이 그렇죠? 그러게요. 상상해보면 되게 그림 같은 장면이었을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그 장면 덧붙인 확장판을 만들 수 있다면 꼭 넣으셨으면 좋겠네요. 궁금해요.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마이크가 할까요? 정은채 배우님 관객 한 분 질문해 주실까요? 저기 제일 뒤에 계신 분 계신데. 그 영화에서 그 하얀 꽃이 그 4개의 사건들을 위해서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첫 번째 사건이랑 네 번째 사건들이 그 카페에서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시려고 한 건가요? 마지막 에피소드가 잘 의미를 그게 모든 4가지 사건들이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이라는 걸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꽃을 도우신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땡 보여주는 것에 대한 구성일 수도 있고 또 그 인물들이 이어지는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서 또 서로 간의 어떤 그 연관들도 저는 조금씩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유미가 주변에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카페나 테이블 인물들을 보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가끔은 그 들어온 사람이 그 카페를 보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처음에는 정유미 배우가 하고 그 다음에 연우진 배우가 똑같은 거를 약간 다른 느낌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하고 네 번째 에피소드도 저는 연결이 돼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 한계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뭔가 그런 연애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두 번째 에피소드는 그래도 둘이 좀 잘 되고 그들이 그 후에 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네 번째 에피소드는 좀 그들이 달리 가죠. 좀 더 쓸쓸하게 끝나고 그래서 잘 보면 두 번째 에피소드, 네 번째 에피소드가 마무리 샷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바깥으로 이제 알리오 올리오 먹으러 좀 같이 오르막길로 가고 네 번째 에피소드는 서로 달리 가죠. 보통 꽃이 등장하면은 화면이 굉장히 서정적인 느낌을 주고 예쁘다, 화사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까 다른 분 질문을 했을 때 답해주신 것처럼 바닥에 떨어진 꽃잎처럼 이 영화의 꽃은 좀 예쁘긴 한데 굉장히 쓸쓸한 감흥을 주는 이 에피소드 간의 연결고리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질문 받아볼까요? 전성호 배우님 한 분씩 얹어주시죠. 행복해하고 계신 분이랑
너무 잘 어울리셨고 또 연기도 잘 해주셨는데 혹시 남녀가 바뀌어서 다른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으면 다른 에피소드에 어떤 캐릭터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다른 다른 에피소드를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성 후배님 그 인도식 예스 한번 해주시면 제가 선택을 잘못했네요. 가사를 쳐실까요? 잘 보십시오. 굉장히 미세하거든요. 카메라 안에서는 이만큼만 해야 이렇게 크게 나온다고 생각이 납니다. 뭐지?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다른 에피소드에서 예. 그 바꿔가지고 다른 배역을 연기할 수 있다면 연기할 수 있다면 예. 사실 저는 민호 바락입니다. 다른 거 생각 안 해봤고 사실 저도 제 에피소드를 가장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했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다른 에피소드들도 너무나 재밌고 내가 한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은 해보지만 저는 제가 했던 에피소드가 가장 마음이 가고 재밌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정은채 배우님 대답이 약간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배역을 혹시 선택하실 수 있다면 어떤 배역을 부르시겠어요? 저는 영화를 3번 봤는데 3번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동하는 에피소드가 다 달랐거든요. 그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처음 작년에 부산 영화제에서 처음 봤을 때는 3번째 은희와 그리고 김혜영 선생님 만났던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인상 깊었고 현실적이면서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한예리 배우부터는 못하겠지만 네, 되게 관심이 많은 좀 특별한 그런 캐릭터 연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해요, 진짜. 혹시 도정 감독님 나중에 그런 시나리오 쓰실 일 있다면 꼭 정은채의 역할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할 것 같은데 거짓말 같은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력적으로 거짓말을 잘할 것 같아요. 네, 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아까부터 굉장히 열심히 손들고 계신 관객분이 계셔서 마이크 드릴게요. 네. 저는 작년 이맘때쯤에 최악의 하루로 감독님 작품을 처음 보고 오늘 더 테이블 2번째 보는 건데요. 저도 아까 감독님이 은이랑 제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 최악의 하루에서 볼 때도 그랬고 이번 작품에서 또 여배우들 네 명의 여배우들 축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잖아요. 근데 되게 처음 보는 이야기인데도 엄청 공감이 되고 어디서 뭔가 맞닿아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이야기들과 캐릭터들을 감독님이 직접 다 겪어보신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걸 이야기하면서 관객들한테 그렇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뭐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평소에 사람들 대화를 엄청 열심히 엿듣는다던가 뭐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사람들 가까운 데서 누가 얘기를 해도 제가 사실 잘 못 들어요. 못 듣는데 근데 어쨌든 못 듣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감정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저의 상황에 비추어서 뭔가 그냥 뭔가 이렇게 자극을 받을 때가 있죠. 예,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뭐 여기에 나오는 건 되게 어떻게 보면 일상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예, 분명히 우리가 결혼하기 알바나 뭔가 그런 결혼 사기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또 그거를 옆에서 본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에피소드처럼 뭔가 이렇게 가는 길이 달라졌는데 찾아와서 다시 만나자고 하는 걸 한 사람도 있을 테고, 하지 않았지만 그거를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하지만 하지 못했던 말을 그 역할 속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거는 내가 했던 행동이나 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면은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캐릭터들에 대해서 접근을 했고, 그 최악의 하루나 테이블이나 하루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아주 인생사의 큰 갈등은 아닐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하루 안에 벌어지게는 되게 특별한 뭐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 보는 거 만드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 게 상업 영화로 만들어지는 건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저 예산의 영화로 해서는 충분히 좀 해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답이 제대로 됐나요? 네, 종강 감독님 영화를 보면은 순간에 대한 관찰이 엄청나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감각이 일반적으로 서사를 쓰는 방식이랑 좀 다르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가 뭐 누군가 인생에서는 사소한 게 흘러간 하루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순간으로 더 좁혔을 때는 이 4개의 에피소드들을 봤을 때도 누군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하는 순간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마지막 에피소드 같은 경우 두 사람은 그 순간의 계기로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고, 이 두 사람은 그 짧은 순간 동안 서로 불확실했던 마음을 확인할 것이고, 그래서 내포하는 시간 자체는 굉장히 짧지만 그 길이 안에서 굉장히 미세한 감정들을 보여주는 시나리오를 항상 쓰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간에 대한 감각이 좀 남다르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아볼까봐요. 정은채 배우님, 저희 마지막 질문을 어느 분께 받을까요? 두 분이셨으니까 그냥 두 분 다 받을까봐요. 마이크 드리고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느낀 영화는 극중으로 표현하고 있는 계절이랑 다를 수는 있지만 얘가 분명히 가을, 겨울?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두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정은채 배우님이 좀 더 하에서 좀 더 겨울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은 좀 많이 우울했던 걸 저는 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쓸쓸함 같은 연관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 그런 걸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진짜 전성호 배우님이 여행 가서 되게 까맣게 태운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얗고 잘생긴 사람을 까맣게 이렇게 하면서 뭔가 죄책감과 묘한 쾌감이 들었어요. 멀쩡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재미있는 분석이신 것 같아요. 이게 네 가지 에피소드가 서로 다른 계절처럼 보고 그걸 특별히 의도한 건 없지만 그렇게 읽어도 되게 재미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하루 안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촬영적인 컨셉도 같은 듯 다른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게 하루라는 걸 쓰면서 네 가지 사연이기 때문에 또 톤을 조금씩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 시간대에 따라서.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와 두 번째 에피소드는 거의 비슷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색감은 비슷하게 가지만 세 번째 에피소드는 어쨌든 그들의 어떤
유대하는 얘기와 그게 해질녘의 어떤 느낌들이 서로 잘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넣었고 마지막은 그 어쨌든 그 하루가 되게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러다 비도 오고 그치고 그 안에 이제 마지막에서도 좀 더 쓸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다. 그래서 매 에피소드별의 어떤 색감이나 분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계절에 대한 느낌으로까지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성욱이 배우의 까만 피부는 뭘 바르신 거죠? 네, 그 전에 제가 인도를 갔다 올 시간은 안 돼서 분장했습니다. 분장이라고 하긴 그렇고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까맣게 나올 줄 몰랐어요. 네, 나 하고 화면 보니까 안 그래도 큰 화면에 정말 흑과 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여행 갔다 온 느낌을 좀 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전성욱 배우 인터뷰하러 오는 기자들이 가장 처음 하는 얘기가 생각보다 피부가 하얗시네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지막 질문 받을게요. 배우분들께 질문해보고 싶은데요. 의상을 직접 준비하셨잖아요. 의상을 하시는데 저희 정선생님이 직접 준비하셔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가장 두꺼운 옷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에 부분도 굉장히 얇고 뒷목이 계속 배우님 고개를 숙이시는 뒷목은 가격이고 그래서 캐릭터의 재밌는 이중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두 배우님들께서 그 시나리오에 추가한 설정이라든지 대사라든지 그런 게 혹시 있으신지 의상과 뭐 시나리오에서 추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사라든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대사는 추가된 대사는 없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 있는 그대로 거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부분이 딜리트된 것들 말고는 다른 점은 없고 의상은 다 배우분들 다 직접 본인들의 의상을 가지고 와서 한번 걸쳐보기도 하고 감독님 앞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괜찮은 느낌으로 선별이 돼서 입고 나왔고 그때 계절이 가을 넘어가는 봄 넘어가는 죠 겨울에서 봄 그러니까 좀 초이스가 많긴 했었어요. 조금 두꺼운 가디건을 살짝 걸치고 나올 테고 다 조금씩 그래서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고려를 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미지가 좀 약간 어려 보이는 게 좀 있어서 그거를 좀 그렇지 않게 보일 수 있는 느낌과 약간 여행을 바로 갔다 온 사람의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그런 어떤 느낌 오늘 이제 감독님하고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 중에서 가장 민호스러운 모습 그런 거를 선택을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대사는 혹시 추가되거나 애드리브가 들어간 부분이 있나요? 대사는 추가된 게 없고요. 마지막에 알리올리오 하고 제가 원래는 대본상에서는 나이가 어리지가 않은데 제가 자꾸 어린 놈이 자꾸 나이 든 척 하니까 중간에 바꿨지. 지금 이거 연하로 가야 재밌겠다. 그래서 그리고 넘어오는 마지막 대사 뭐 흘러가면서 나오는 말이지만 나이 많은 척 좀 하지 말라. 그 대사 한 부분 그 애드립. 네. 정해진 거니까 애드립은 예, 추가된 거. 죄송해요. 애드립은 아니고 추가된 겁니다. 네, 애드립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자리해주시고 좋은 질문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자리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 있거든요. 그 전성호 배우가 오늘 9월 6일부터 엘리펀트송 공연을 다시 올리게 되는데 1인 2매 공연 티켓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두 분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배우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좌석 추첨을 하는 방식을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각자 자리 번호 다 확인하시고요. 지금 배우분들은 A, B, C가 있는데 어디가 A고 어디가 C인지는 간주드리지 않겠습니다. 공평성을 위해서. 그래서 A부터
C까지 자리 중에 80번까지 각각의 번호가 있어요. A도 1부터 80, B도 1부터 80, C도 1부터 80이 있는데요. 번호를 하나씩만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성우 배우님부터 골라주실까요? 네, 저는 영화 무대 인사 와서 갑자기 공연 홍보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저는 제 공연이 17년 9월 6일 날 첫 공이거든요. 뭐 의미는 9월 7일부터 첫 공이긴 하지만 어쨌든 무대에서는 시점으로 해서 9번째 줄에 9번째 여기 ABCD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숫자를 그냥 뭐 예를 들면 A 몇 번, 뭐 B 몇 번 이렇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1부터 80까지. 왜냐면 이게 눈을 마주치면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해서 올라온 그거랑 다른데 저는 그럼 9번째 줄에 여기 가운데 9번째 줄에 네, 9번째 쪽 확인됐고요. 네. 아무도 안 계신가? 9번째 줄에 6번째 분이 안 계신가? 네,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 왜 보면서도 빈자리로 부르죠? 사실 눈이 안 비어있는 들어서 자리예요. 네. 네, 그럼 비어 있는 자리 바로 오른쪽 분. 하나, 둘, 셋, 아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죄송해요. 아홉 번에 네, 그 방금 손 드셨던 분인 것 같은데, 그죠? 아니요, 참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 저분 드릴게요. 아 정말요? 네, 안 계시니까 네, 저분 드리겠습니다. 네, 이따가 조정우 배우님께 꼭 받아가시고 정은채 배우님도 한번 지목해주세요. 이렇게 혼란이 있는 걸 보셨죠? 그래서 알파벳과 숫자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20? A 20번 관객분 계세요? A열이 어디죠? A열 20번 관객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티켓을 오늘 지금 자리가 끝나면 전성우 배우님께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관객 여러분 자리해 주셨고 영화에 대한 깊은 애정 보여주셨는데요. 끝인사 한 마디씩 해주시고 저희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 저희 영화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주변에도 이 계절에 맞는 좋은 영화 많이 보러 올 수 있도록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요. 영화 안에서 내리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가지 않으시고 같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화가 좋은 반응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기분 좋고 또 건강하게 지내다가 또 뵀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봉 1주차를 맞았는데 저희가 이제 상업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되게 작은 영화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가서 그 좋은 시간대에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지만 제가 오늘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되게 많은 관객들이 봐줬잖아요. 그러니까 5만 명이 네, 넘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상황에서 되게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관객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1주차잖아요.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이게 이 영화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스코어에서도 좀 좋은 의미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감독님 광고대로 주변에 좋은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여러분 요즘 M차 관람 유행인 거 아시죠? 오늘 영화 즐겁게 보셨다면 여러 번 이 영화에 애정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